미 지정기관이 재생의료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도권 내로 들어오는 의료기관에게는 보호막이 되기도 합니다. 지정기관은 합법적으로 임상을 할 수 있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환자에게 공식 인증기관으로 포지셔닝 할 수 있으며 세포 배양까지 가능합니다. 규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잘 활용하는 것이 지금 현명한 전략입니다. 2005년 황우석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국내 주기세포 연구와 임상은 정지 상태로 들어갔어요. 안전성과 윤리 기준은 강화됐지만 반대로 주기세포 임상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 대만, 태국은 재생의료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면서 임상과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환자들은 해외로 원정 치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국내로 바꾸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만든 것이 바로 첨생법입니다. 오늘은 첨생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꿨는지, 기존 법과 무엇이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생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재생의료 관련 법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나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포 채취는 의료법, 세포 배양은 약사법, 임상 적용은 생명윤리법. 하나의 줄기세포 치료를 하려면 세 가지 모든 법을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조차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첨생법은 이 흩어진 규정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세포 채취, 가공 및 배양, 임상 연구, 치료 적용, 장기 추적 관리,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만 줄기세포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기준이 바로 핵심입니다.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갖춘 기관이 할 수 있는가를 법적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불명확했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첨생법은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첨생바이오법 제7장 57조에는 미 지정기관이 재생의료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명확해졌다는 건 단속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첨단 재생의료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위험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저위험은 환자 본인의 세포를 배양하지 않고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바로 최소 조작입니다. 최소 조작이라는 것은 단순 분리, 세척, 냉동, 해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일날 시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많은 병원에서 하고 있는 PRP나 SVF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위험은 타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배양하지 않고 사용하는 기술이나 환자 본인의 세포를 배양하고 가공, 처리 등을 진행한 기술입니다. 바로 SVF 배양이나 가공이 되겠죠. 고위험은 타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나 배아줄기세포, 유전자 도입세포 등을 배양하고 가공 처리한 기술입니다.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요구 시설 기준, 인력 기준, 심의 절차가 더 엄격해집니다. 실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고위험 안건은 안전성 검토가 훨씬 더 꼼꼼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임상연구와 일반 치료의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첨생법은 이것을 명확히 나누었습니다. 임상연구 트랙은 연구 목적으로 세포 치료를 시행하고 IRB 심의를 거치며 지정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치료 트랙입니다.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된 세포 치료가 치료로 공식 인정되는 과정입니다. 식약처 심사를 통과한 것만 치료로 인정이 됩니다. 2026년 드디어 보건복지부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 1호가 승인됐습니다. 이제 임상연구에서 치료로 가는 경로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줄기세포 배양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첨생법을 규제로만 보면 틀립니다. 물론 규제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도권 내로 들어오는 의료기관에게는 보호막이 되기도 합니다. 지정기관은 합법적으로 임상을 할 수 있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환자에게 공식 인증기관으로 포지셔닝 할 수 있으며 세포 배양까지 가능합니다. 규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잘 활용하는 것이 지금 현명한 전략입니다. SMT 첨단 바이오는 첨생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이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NK세포 이상 임상을 세브란스 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첨생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임상을 설계하고 어떻게 심의를 받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이 컨설팅의 근거입니다. 첨생법이 우리 병원 운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가 궁금하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아래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